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모바일 오피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6강 폴라리스 오피스 앱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 앱을 설치하시고요. 한글 문서 작성하시는 방법을 모바일로 실습하실 겁니다. 그 다음 완성하신 문서를 모바일 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까지 해볼게요. 그럼 모두 스마트폰 준비해 주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설치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찾으셔서 터치해 주세요. 상단 검색창에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분들은 검색 버튼을 키패드에서 찾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상단 폴라리스 오피스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되시면 열기로 버튼이 바뀝니다. 그때 열기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열기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최초 접속 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선택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허용 버튼은 꼭 터치해 주세요. 가입하실 때 구글 계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위 구글로 시작하기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계정을 다양하게 사용하신 분들은 하나의 계정만 선택해 주세요. 모든 항목에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쪽 이벤트 알림 수신은 따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작하기까지 터치하시고요. 허용 나오면 허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재 구글 계정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앱에 가입하신 상태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앱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고급 편집 기능 사용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인앱 앱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료로 앱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업그레이드 하신다면은 유료 버전으로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두 가지 버전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버전과 프로 버전을 나누어서 인앱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스마트 버전은 매월 4,400원, 프로 버전은 매월 6,600원을 결제가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사이에 기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다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무료에서 유료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료로 사용해 보실 거니까요. 스마트나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버튼 누르셔서 다시 첫 페이지 오십시오. 그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에는 최근 문서, 중요 문서, 공유 문서라고 해서 현재 스마트폰 안에 있는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 가장 기본이십니다. 이때 문서 확인뿐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문서를 컴퓨터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랑 문서 작성하시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HWP부터 엑셀 문서 양식까지 우리는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 문서 HWP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할게요. 저처럼 한글 문서 양식을 터치하셨을 때 하얀 종이가 나타나셨을 거예요.
이곳에서 컴퓨터에서 한글 문서를 작성하셨듯이 똑같이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표와 사진 등 다양한 개체를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터치하셔서 문서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글 문서 ITQ 시험지의 일부분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셨을 때 키패드가 올라오셨다면 그대로 텍스트 내용을 입력해 보세요. 저처럼 제목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본문 텍스트를 나누어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이 끝나신 분들은 화면 자체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위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2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안쪽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꼬집듯이 두 손가락을 줌인, 줌아웃 해주시면 전체 텍스트의 크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꼬집듯이 안쪽으로 손가락을 줌인한 상태인데요. A4 용지 크기에서 제가 방금 입력한 텍스트의 위치나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서식을 바꿔보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 크기를 확인하셨으면 다시 줌아웃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본문 내용이 보이도록 확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단부에 메뉴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하단부 작은 화살표 터치하시게 되면 메뉴 버튼이 올라옵니다. 이때 메뉴는요, 컴퓨터에서 사용하셨던 한글처럼 홈 메뉴부터 터치하시면 삽입, 레이아웃, 보기 메뉴까지 총 5가지의 리본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홈 메뉴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홈 메뉴 다시 터치하셔서 텍스트의 서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 텍스트를 가운데에 정렬시켜 보겠습니다. 저처럼 제목 텍스트 위를 롱 터치 하시고요. 그 다음 블럭이 나타나셨을 때 제목 텍스트의 블럭이 감싸지도록 터치 드래그 해 주십시오. 제목 텍스트만 선택되셨다면 하단부 서식 바꾸기를 통해서 글꼴과 글자 크기 그리고 정렬까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글꼴 변경해 볼게요. 터치하셔서 나눔 고딕체에서 다른 글꼴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글씨체를 터치하시게 되면요. 글꼴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기 때문에 폰트 크기를 키우고 싶다면 하단부 글씨 크기 키워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드래그 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글씨 크기를 키우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조를 위해서 두껍게 또는 기울이기, 밑줄 등 다양한 효과들을 넣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넣으셨던 효과를 다시 제거하시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 번씩 터치하시면 취소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글꼴 색 터치하셨을 때 검은 글씨 이외에도 다양한 글꼴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정렬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아래쪽 부분으로 조금 더 내려오셔야 하고요. 정렬의 가운데 정렬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선택한 글자만 A4 용지의 가장 가운데로 자동 정렬됩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가락 2개를 올리셔서 줌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목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로 이동해 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터치하시면 커서가 다시 본문 영역에 생성됩니다. 이때 우리가 한글 문서 작성에서 꼭 필요하신 기능, 글머리 기호나 번호 매기기 기능을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항목을 적으셔야 하는 문서는 1번, 2번, 3번 일일이 적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엔터를 쳐서 줄 바꿈 버튼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항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항목을 제가 먼저 입력한 상태이고요. 이 앞부분에 글머리 기호와 번호 매기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항목 부분을 롱 터치 하셔서 전체 항목을 드래그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단 홈 메뉴의 글머리 기호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넣으실 수 있는 글머리 기호는 동그란 원형부터 사각형 그리고 체크 모양까지 다양한 기호들을 글머리 기호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는 번호를 1번, 2번, 3번 순서 주고 싶으실 때에는 하단 번호 매기기를 터치하셔서 번호를 원하시는 모양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1, 2, 3, 4부터 원 안에 들어있는 원 문자까지 형태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이때 가나다라 순도 가능하십니다. 글머리 기호와 번호 매기기 기능이었습니다. 텍스트 다루기는 홈에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셨을 때 다양한 서식 메뉴를 모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하셔서 적용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 하단부 보시면요. 읽어주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성하실 때보다는 따로 받아보신 문서를 확인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읽어주기를 제가 터치했을 때 전체와 여기부터 읽기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체 읽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국제 로밍 서비스 안내. 그럼 텍스트가 입력된 것을 자동으로 스마트폰에서 음성 인식기로 읽어주는 음성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읽기가 다 끝나셨으면 뒤로 버튼을 터치하셔서 다시 작성 형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체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터치하셔서 삽입 메뉴 눌러주세요. 삽입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삽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본문 문서에 넣으실 만한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림 항목을 터치하십시오.
그림 항목을 터치하시는 순간 갤러리로 바로 이동됩니다. 갤러리에서 사진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곧바로 한글 문서로 그림이 삽입되고요. 이때 조절점을 사용하셔서 드래그 해주시면 크기를 줄이시거나 또는 가운데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위치를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처음에 위치를 이동시키실 때에는 무조건 커서가 있는 위치로만 그림이 삽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아랫부분, 가운데 부분 또는 윗부분 등 다양한 곳으로 그림을 자유롭게 이동시키시고 싶다면 메뉴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하단 텍스트 줄바꿈 메뉴를 터치하시고요. 이때 텍스트 앞 선택해 주세요. 텍스트 앞으로 속성을 바꾸시는 순간 그림을 자유롭게 원하시는 위치에 드래그로 끌어당기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하단 부분 또는 중앙 부분, 윗부분 마음껏 배치를 바꿔보실 수 있고요. 되셨으면 바깥 공간 터치하셔서 선택을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줄 바꿈 터치하셔서 아래쪽으로 커서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그림 아래로 커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홈 메뉴를 터치하셔서 삽입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림 이외에도 표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표 선택할게요. 표는 보기 쉽게 그림 형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줄과 칸을 원하시는 양식에 따라서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줄과 칸을 선택하실 때에는 드래그로 4줄, 4칸 또는 3줄, 3칸 이렇게 마음껏 드래그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삽입을 원하신다면 체크해 주세요. 저처럼 표가 들어가셨을 때는 문서 전체의 크기가 보이도록 줌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본문 영역을 입력하셔야 한다면 줌인 하셔가지고 본문 텍스트 내용을 입력해 보세요. 저처럼 텍스트 내용을 다 입력하신 분들은 잠시 바깥 공간을 터치하셔서 커서를 제거하겠습니다. 커서가 표 바깥으로 나오셨을 때 표 외곽선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럼 조절점이 생기면서 표 전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메뉴도 표 메뉴로 변경이 되는데요. 위쪽으로 메뉴를 올려주시면 표 자체에 색깔을 주신다든지 음영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테두리를 바꾼다든지 옵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표 안에 있는 텍스트들 모두 가운데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텍스트 맞춤 메뉴를 터치하셔서 표 중앙으로 선택해 주세요. 일일이 표 안에 텍스트를 다 배치하실 필요 없이 터치 한 번만으로 가운데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표 안에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음영 버튼 터치하셔서 원하시는 색으로 터치해 주세요. 이때 원하시는 영역에만 색이 삽입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그리고 바깥 공간 터치하시면 표 메뉴에서 빠져나오시게 되는 거고요. 다시 전체 메뉴 눌러서 홈, 삽입, 그리고 마지막 레이아웃 가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용지 자체의 설정을 바꾸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백이 너무 넓다 하시는 분들은 여백 버튼을 터치하셔서 좁게 그리고 넓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좁게로 제가 바꾸면 여백이 훨씬 적어지면서 본문 자체의 내용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용지 방향을요, 때때로 가로 방향으로 하셔야 될 때에도 하단 레이아웃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용지 방향을 가로로 돌린 상태이고요. A4 용지의 전체 모양이 가로 방향으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앱만으로도요, 컴퓨터 없이 직접 간단한 문서를 완성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급하실 때에는 꼭 컴퓨터가 없이도 문서를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 되신 분들은 저장하셔야겠죠. 오른쪽에 완료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럼 편집 상태에서는 현재 빠져나오셨고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 저장과 다른 이름 저장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이름으로 지정하실 때에는 다른 이름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문서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저장 위치를 내가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드라이브에도 가능하시고 터치하셔서 현재 장치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를 의미합니다. 현재 장치에 원하시는 폴더로 저장해 주셔도 되세요. 보통은 문서 또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저는 다운로드 폴더 지정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기계의 다운로드 폴더에 제가 저장했다라는 안내가 뜨고요. 뒤로 버튼을 눌러서 폴라리스 오피스 처음으로 나오시면 되는데 이때 광고가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광고는 건너뛰기를 터치해 주시면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X 눌러서 광고에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다시 보지 않기 터치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우리가 만든 문서를 언제든지 최근 문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 문서 만들기 폴라리스 오피스로 실습해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